프로포설을 쓰는 연습을 하시면서 뒤에 알려드리겠지만 이 7단계를 약간 이제 상황에 따라 변경해서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그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면은 타이틀 무슨 부실 관리에서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뭐 5가지 문제점 뭐 이런 식으로 뭐 타이틀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뭐뭐뭐에 따라 향후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대한 제안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는 뭐 만약 5가지 문제점이니까 5가지 써주면 되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뭐 리즈는 왜 부실 관리의 원인 혹은 뭐 기타 뭐 이게 나타낼 수 있었던 거에 대한 기본 배경 현황 뭐 기타 그런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프루프는 정성적인 손실 범위, 정량적인 손실 범위, 이것도 프루프죠. 이런 원인에 대한 그 증거 자료죠. 네? 뭐 이렇게 여러분 반대로 이거 응용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뭐를 하자라고 하면 프루프는 뭐예요? 향후 예상 손익 뭐 추이 뭐 아니면 예상 매출 아니면은 뭐 또 뭐도 있어요. 뭐 하자고 했으면 여러분 유사 사례 이것도 하나의 프루프죠. 얘네들은 됐대더라. 이것도 프루프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게 how to. 그렇다면 무슨 부실 관리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및 뭐 기대 효과를 써줄 수가 있겠죠. 글을 쓰는데 귀찮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대책 방안 1, 대책 방안 2, 대책 방안 3, 뭐 이렇게 말해줘도 되겠죠. 기대사항은요, 기대사항 1, 기대사항 2, 이렇게 써주면 글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네. 물론 이렇게 써줘도 되고, 글을 써줘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이게 레러 방식으로 쭉쭉쭉쭉 내려줘도 별 문제는 없어요. 읽히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설득은 이 글이, 여러분, 이 메인 아이디어 하나로 설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설득은 이 전체적인 7가지 핑거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이거 읽게 하고요. 이거 읽고, 이거 읽게 하고요. 대신 이런 거죠. 여기서 프루프를 쭉 뺐어요.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얘네 7개 항목들이 맞춰 있을 때 설득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패턴은. 그 다음 액션. TFT 구성 및 향후 일정.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액션을 끌어내는 거죠. TFT 만들어 드는데 누구누구 참여한다. 아니면은요. 뭐 이거는 누구누가 관리한다. 이거는 액션을 끌어오기 위한 기타의 자료들을 다 써주는 거니까요. 다음은 조선일보 사보예요. 사보래. 조선일보 사보? 조선일보에 나온 사설이에요. 요새 최근에 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뭐예요? 영어마을에 대한 그 사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일단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Five Fingers가 이 안에 녹아들어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셔가지고 읽어보신 내용을 원페이지 프로포설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사설도 원페이지 프로포설에 좀 가깝죠? 조선일보가 독자들한테 제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한다. 회사에서 원페이지 프로포설 연습시킬 때는 사설을 가지고 원페이지 프로포설을 하라고 하면은 연습이 잘 돼요. 여러분도 연습을 하려면은 프로포설은 뭐 그때 넣어야 되지만 사설을 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자꾸 만들어 보면은 프로포설 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하나만 살짝 보면 이거는 쓰실 분은 계속 쓰세요. 그래서 이거는 두괄식일까요? 미괄식일까요? 미괄식이죠. 그죠? 우리 영어 교육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이거잖아요. 네. 미괄식 헤드인데 전체적으로는 두괄식이에요. 그죠? 여러분 먼저 이걸 쭉 보면서 타이틀은 뭘로 잡아야 될지,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는 뭔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영어 마을을 줄이라는 거야, 영어 마을을 늘리라는 거야, 그거에 영어 마을에 대한 현황은 뭔지, 그래? 그 현황에 따른 이 사람의 제주장은 뭔지, 영어 마을이 그렇게 현황이 되는 그런 증거는 뭔지, 근거는 뭔지, 그 근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네. 참고로 여러분 사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크게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뭐 영어 마을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해서 뭐 어디서 뭐 더 땅을 사라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먼저 하는 방법 중에 뭐 하시면서 들으세요. 일단 제가 말한 그 7가지 그 이름을 쓰세요. 타이틀,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reason, proof, how, 그 다음에 action 하고 나서 소주제를 다시 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는 그 글들을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도 쓸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글을 쓰시면 또 여러분은 비즈니스 라이팅이 아니라 소설 쓰는 거예요. 그냥 배치를,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이 글을 원페이지 프로포절의 7가지 핑계로 재배치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포절이 내가 원치 않아도 프로포절이 될 테니까. 자, 한번 보죠. 자, 여러분이 그 마무리는 집에 가셔서 하시고. 자, 한번 보죠. 자, 타이틀. 영어 마을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향후 대안 확대 방안. 이 사람은 일단 확대하자라는 거에 주장을 맞추고 있죠. 제2의 교실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죠. 영어 마을의 확대에 대한 당위성 및 전략 제시. 이거는 이 타이틀이 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 목적. 영어 마을의 필요 증대에 따라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영어 마을을 개방하기 위함. 아니면 다른 말로 확대하기 위함. 리즌, 파주 영어 마을 현황에 대해서 나오죠. 쭉.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영어 마을은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어 문의 활장을 열어주는 제2의 교실이 되어야 한다. 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자기가 써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 왜 영어 마을이 계속 확대되어야 되고 애들한테 제2의 교실로 오픈이 되어야 되는지 근거가 뭐 있어요? 사교육 교육비하고 2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첫째, 세계 공용으로서의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영어를 배우고 안 배우는 거는 이 라이터는 그러잖아요. 논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영어는 세계 공용어고 영어는 꼭 배워야 된다. 라는 말, 인터넷 정보가 거의 80% 영어고 뭐하고 그냥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 근거를 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 절감 효과, 사교육. 7종, 한 번 유학 가는데 얼마인데 파주 그쪽은 60만 원이면 갈 수 있지 않느냐. 자기가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한 근거를 대죠. 그리고 how to, 이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자는 얘기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뭐 해라, 이건 사설에서 안 해줘요. 그렇죠. 보통. 무슨 당은 각성해야 된다. 각성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또 안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액션도 뭐가 있겠죠. 예. 여러분 잘 보면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용에, 그때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예. 여기까지요. 3번까지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설득에 따라왔죠. 그럼 이거는요, 뭐예요? 황당하지, 현실성만 벗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일단 이 프로포절은 먹힐 가능성이 커요. 여기다가 해가지고, 방안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든 동마다 다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프로포절 또 꺾이는 거죠. 여기까지는 잘 끌어와 놓고,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이 사람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 문맥으로 어려운 거고, 여기서부터는 무슨 방안이 있을까요? 이런 거 써주면 되죠. 60만 원도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에서 10만 원씩 더 보조금을 지급해 주자. 아니면요. 파주 그런 영어 마을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주자. 아니면은 기타 걔네들이랑 어떤 이런 거 써주면 되는 거죠. 향후 일정 이걸 하기 위해서 에이존 씨를 만나거나 하거나 이거 써주면 되고요. 10%씩 지원을 해줄 경우 1년에 들어온 애들이 2,000명이면 곱하기 하게 되면은 얼마 소용 비용이 나가겠죠. 이런 거 이렇게 써주면은 원페이지 프로포즈를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원페이지 프로포즈 쓸 때 회사 클라이언트한테 약간 소셜적인 거, 이코노믹적인 거 그거는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사설 보고 베껴도 돼요. 사설은 앞에 있는 논증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줘요. 근데 뒤에 how to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기자가 그것까지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기자는 그건 알아서 생각하라고 그래요. 알아서. 왜냐면 큰 그림만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설을 가지고도 그래서 여러분 사설이나 그런 걸 많이 읽는 사람이 프로포설도 잘하는 이유가 이런 문맥을 많이 익숙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아까 그 내용이 이렇게 뚝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페이지 프로포설을 쓰면은 원페이지 프로포설도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익혀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의점은 뭐냐? 원페이지 프로포설의 핑크라이팅의 패턴 순서, 아까 말했던 7가지 패턴 순서는 절대적이진 않아요. 네, 절대적인 건 아닌데 거의 그 패턴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역시 앞에서 여러분 조선일보 사설 본 것처럼 그 사설도요. 타겟, 메인 아이디어, 리즌, 프루프, 메인 아이디어 이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여러분 보시면 메인 아이디어가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서 다시 뭐예요? 제2의 교실이 되어야 된다고 메인 아이디어를 다른 형식으로 또 표현을 해준 거죠. 네, 역시 이 사람은 같은 얘기를 2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여러분 메인 아이디어 얘기해 줬고요. 그 다음에 현황,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쓴 이게 설명이에요. 이게 설명. 파주는 그렇게 오픈하고 있고 사람들이 최근 되게 좋아한다. 네, 자기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이유죠. NHK에서도 좋아하고 애들이 이제 퇴소할 때쯤에 간단한 영어 정도는 다 하고 그래서 만족도가 80에서 90% 웃돈다. 이게 자기가 왜 영어 마을을 붐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왜 영어 마을이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프루프를 쓰는 거죠. 프루프를 2달러로 썼죠. 세계의 공통 영어로 영어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비에 대해서 절감이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다시 뭐 한다고 했어요? 다시 영어 마을은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어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제2의 교실이 되어야 한다고 마무리 짓잖아요. 딱 파이브 핑거스 안에 딱 들어오는 글이에요.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설은 다 이 안에 들어와요. 예. 자, 여러분 비즈니스 라이팅에다가 쉽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이 타겟이 읽는 거에 조금 더 순서를 설득적으로 전환해 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기획서니까, 제안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까지만 달아주면 제안서가 되는 거죠. 프로포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적이지 않다. 두 번째, 항목별 순서는 독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자가. 예. 독자가 이거를 하겠든지 안 하겠는지 독자 위주에서 그 패턴을 일단 처음부터 현황에 대해서 써줘도 돼요. 예. 처음부터 목적 안 하고 현황을 쓰면 되고, 목적을 타이틀로 써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게 더 맞다면. 근데 보통 이거는 틀리지가 않죠. 메인 아이디어, 리즌, 프루프 이 세 개는 논증에 따라서도 언제나 같이 들어다니는 거예요. 만약 프루프가 없으면 신뢰성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에 대한 서술적 비즈니스 라이팅과 레러법을 이용해서 요약법을 적절히 활용한다. 아까 이렇게 쓴 게 있지만 여러분이 굳이 쓰는 거 싫어하면은 쓰지 말고 레러를 이렇게 쭉쭉쭉쭉 하라고 했죠. 그러면 글 쓰는 스트레스를 많이 벗어나요. 그 다음 네 번째, 프루프 항목에서는 차트와 도표를 첨부해 주는 게 좋아요. 글로 쓰는 것보다. 글로 다 쓰는 것보다 차트 아니면 도표, 차트와 도표가 없는데요. 그러면 비주얼 그림이라도 넣어주면 여러분 신뢰성이 훨씬 더 확보가 되는 거 커요. 아까 뭐 있어요? 캥거루와 하마 있죠? 그것도 신뢰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고요. 자, 그래서 원페이지 프로포설의 핑거 라이팅 패턴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요. 프로포설을 많이 쓰는 회사는 정말 프로포설을 빨리 많이 쓸 수 있어요. 왜? 이 패턴으로 모든 클라이언트, 여러분, 프로포설을 많은 회사에다가 못 주는 이유가 뭐냐? 상황과 현황의 목적이 다 달라요. 이 회사는 이런 상황이고, 이 회사는 저런 현황이고요. 근데 이 패턴으로 하게 되면은, 이 그림처럼 진짜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한 장으로 끝나니까요. 여러분, 내가 영업회사고 뭐예요? 여러분, DM 있죠? DM 그런 거 보내죠? DM도 이런 식으로 보내면 돼요. 예. 그냥 굳이 막 이렇게 글 쓰면 아무도 안 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턴화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프로포설 쓰는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 자, 두 가지 필살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Success 원페이지 프로포설에는 두 가지를 좀 잘하면 돼요. 여러분, 원페이지 프로포설 쓰는 거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왜? 여러분이 이미 비즈니스 라이팅을 배웠고요. 메모와 요약법을 익힌 상황에서 원페이지 프로포설은 주워 먹는 거죠. 진짜 주워 먹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앞에 거를 안 배우고 원페이지 프로포설을 보면은 여러분은 외우려고 들어요. 이 순서를. 근데 외우면 거기서 또 갇혀요, 라이팅이. 근데 여러분이 단계별로 했으니까 원페이지 프로포설은 주워 먹고 땡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잘하려면 첫째, 타이틀을 잘 쓰면 좀 더 이뻐요. 타이틀을 잘 쓰면. 두 번째, 논증을 잘하면 좀 더 원페이지 프로포설에 도움이 많이 돼요. 자, 타이틀을 쓴다라는 거 첫 번째, 작성자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제목을 쓰는 게 좋아요. 자, 한번 사례를 보죠. 어떤 타이틀이 작성자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LA 지사 설립에 대하여 LA 지사 설립 과정 보고. 두 번째는 LA 지사 설립의 당위성과 설립 방안, LA 지사 설립의 어려움과 국내 지사 강화 방안. 어떤 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여요? 두 번째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프로포설을 통해서 뭐를 구체적으로 원하는지가 제목에 나타나면 돼요. 사게 만들려고 하면 구매라는 단어가 꼭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키워드가. 자, 한번 이것도 사례를 볼까요? 화장품 냉장고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안. 투웨이 방식의 에어컨 개발 및 소비자 시장 조사 결과. 어떤 게 더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가 들어와 있어요. 일단 이거는 뭐예요? 투웨이 방식의 에어컨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딱 들어와 있죠. 업그레이드는 되게 모호한 단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소비자 시장 조사 결과. 자기의 주제어가 딱딱딱. 이거는 이 프로포설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을 거라는 생각도 이미 들어요.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좋다라는 거. 세 번째, 행동의 주체를 기입하게 되면 타이틀에 힘이 가요. 행동의 주체가 뭘까요? 뭐 이런 거죠.
윈윈 전략으로서, 이거 처음이에요. 윈윈 전략으로서의 공동 마케팅 전략 실행 방안. 이거보다 윈윈 전략으로서의 삼성의 공동 마케팅 전략 실행 방안이 훨씬 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프로포즈를 받아야 되냐는 거죠. 무슨 산업의, 왜냐면 행동의 주체를 넣어주지 않으면 나한테 프로포즈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제3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어, 누가 이 프로포즈를 받고 누가 설득당해야 되는지도 써주면은 힘이 많이 는다라는 거예요, 타이틀에. 네 번째, 부제는 타이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읽은 이의 관심을 유발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요. 클레임 방지를 위한 품질 관리 개선 제안서. OA 팀원들의 클레임 개선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발. 구체적으로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2005년 조직 개편 계획. 네트식 조직 운영 시스템 도입을 통한 부서 간 시너지 극대화 추진 전략. 이렇게 내가 그 메인 타이틀을 좀 부드럽게 풀어줄 것을 부제로 쓰면 돼요. 메인 타이틀은 일단 눈을 땡기고요. 부제로는요.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겠구나. 설명해주면 원페이지 프로포즈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보이는 게 부제고요. 이걸 보고 읽을만 하겠다. 왜 부제를 꼭 써야 되느냐? 원페이지 제목 갖고 너무 약할 소지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논증 만들기. 논증 만들기는 원페이지 프로포설에서 논증이란 어떤 주장이나 결론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근거와 증거를 의미해요. 여러분이 우리 회사 제품 사세요. 주장했죠. 왜 사야 되는지 근거를 대야겠죠. 그렇죠? 그 근거가 리저너블하면 사죠. 말도 안 되면 안 사겠죠. 자, 주장이라는 애가 있고 근거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주장은 언제나 이렇게 약간 줄 타죠. 왜? 주장은 내 주장이니까 내 의견이잖아요. 얘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게 근거라는 거예요. 이 주장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는 말을 논증이라고 말해요. 내가 주장한 거의 증거다. 논증을 댄다라고 해요. 논증을 대는 방법의 첫째, 웬만하면 숫자가 포함된 객관적인 자료를 좀 넣어주는 게 좋아요. 숫자가 포함된 거예요. 숫자가. 우리 회사 제품은 상당히 소비자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주장이라면 프루프에는요. 소비자 선호도가 클레임 비율이 3% 미만을 2004년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라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저희는 소비자 클레임이 소비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클레임은 언제나 항상 낮습니다. 이거는 프루프가 안 되고 뭐예요? 두 번 주장한 거예요, 그건.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두 번 주장한 건 뭐예요? 신뢰도가 떨어져요. 한 내용을 세 번 주장하는 건요, 더 떨어져요. 왜요? 한 번에 할 건 두 번 하면 괜히 믿업지 않다라는 얘기 하겠죠. 그래서 분명히 프루프와 주장은 달라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도표나 그래프가 들어있는 걸 웬만하면 넣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던, 자료가 없으면 서베이를 해보던요. 네? 아니면 통계청에 가서 뒤져보던, 어떻게 하서든 도표나 그래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적어주는 게 좋죠. 이제 우리가 여기는 라이팅 과정이라 제가 도표와 그래프 만드는 걸 좀 스킵을 하는데, 도표와 그래프를 만드는 거를 잘 알면 도움이 많이 돼요. 세 번째, 유사 사례를 제시하는데 단 사례를 첨부할 때는 언제나 2개 이상을 내야 돼요. 왜요? 하나는 대표성을 못 가져요. 네. A라는 제품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걔네가 성공했다고 나도 성공하라는 이유는 없어요. 그죠? 2개 이상 되면 대표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유사 사례. 이 제품을 구매해서 경쟁사인 뭐뭐와 뭐뭐사는 이미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근거죠. 그렇죠? 자, 근거에는 또 두 번째가 있는 게 뭐냐? 반대 사례를 대면은 또 그것도 근거예요. 유사 사례도 사례지만 반대 사례도 사례예요.
뭐 이런 거죠. 이걸 도입해야 됩니다. 뭐뭐뭐는 도입한 반면 최근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모회사와 모회사는 아직도 이거를 구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것도 근거예요. 그렇죠? 내 주장에 힘을 주는 거죠. 단 2개 이상이요. 단 2개 이상. 여러분이 꼭 2개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정보조사를 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프로포설을 잘 써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프루프를 자기가 조작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써서. 그럼 걸려요, 그런 건. 물론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프루프는 뭐예요? 팩트예요. 그래서, 여긴 라이팅 과정이지만, 정보조사법을 자기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정보를 어느 만큼. 여러분,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프로포설 쓸 때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프루프에 거기 내용만 넣어주면 되니까요. 원래 기획서가 안 써지고 원페이지 프로포설이 어려워요.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프루프에는 자료가 없고요. 온 거기에는 뭐 있어요? 순 리즌만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라는 거지. 자기 생각. 이러고 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이 써도 설득은 안 돼요. 5번째, 리즌의 결과를 제시해야 돼요. 이것도 프루프죠. 현황이 아까 봤죠? 아까 그게 결과죠. 파주 영어 마을을 만들어서 80에서 90%의 만족도가 높아졌잖아요. 그건 뭐예요? 영어 마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나의 주장이죠.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죠. 80에서 90%의 만족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회사의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어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사람들의 만족도가 70% 이상이었다. 이건 그 세미나의 결과죠. 저번 결과. 이것도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프루프예요. 그러니까 리즌에 대한 결과도 프루프로 들어온다는 거. 6번째, 어소리티를 제시하면 돼요. 어소리티는 뭘까요? 그렇죠. 권위죠. 그렇죠. 누가 유명한 사람이 뭐뭐라고 말했다라고 해도 근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 한 게 뭐 있어요? 헬리코박터 그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 이름 뭐라 그랬죠? 샘 아저씨인가? 뭔 아저씨? 뭐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번에 2005년도 노벨상도 받았죠? 그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제시를 하잖아요. 헬리코박터 균을 윌로 죽일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것도 근거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믿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것도 근거로 들어온다라는 거. 7번째, 리서치 데이터를 쓰면은 그것도 근거죠. 여러분이 직접 회사 사내에서 리서치 조사를 하건 아니면 사회에서 하건 리서치 데이터를 조사를 하게 돼. 이런 거죠. 여러분이 무슨 교육 담당자예요. 교육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리서치를 해봤어. 그러면 다음 프로포설을 할 때 그게 근거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프로포설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근거 자료를 많이 모아놔요. 여러 가지 정보 자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 5번째 세션 5에는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브리프 방식의 원페이지 프로포설을 살펴보자. 자, 전략을 개발 시에는 원페이지 프로포설의 핑거 라이팅보단 그냥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브리프라는 걸 써도 괜찮아요. 일반적인 비즈니스 프로포설에는 손가락 7개짜리 패턴을 쓰시고요. 전략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요런 패턴을 그냥 가져다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 전략명. 여러분, 전략명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꼭 전략을 짜고 뭐 할 때는 같이 오는 사람들끼리 팀명도 짜는 게 또 되게 중요해요. 이번 전략명은 공습경보다 아니면 침투 게릴라전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 목표가 전략명으로 구체화돼요. 되게 게릴라전이다 하면 당연히 게릴라처럼 생각하라는 얘기겠죠. 게릴라전이라고 해놓고 정규군처럼 움직이면 그건 게릴라군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전략명, 전략 채널. 어떤 채널을 이용할까? 여기서 채널은 TV, 라디오, 이것도 채널이고요. 또 채널이 또 뭐 있어요? 우리 클라이언트의 S라는 과장, 아니 W 대리, 이것도 채널이에요. 이 전략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어떤 통로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또 기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를 좀 더 유심히 관찰해요. 여기 여러분 여기 비어있어. 난 채널을 못 잡고 있어. 그럼 뭐야? 그 전략은 안 먹혀요. 채널이 없는 전략은 안 먹혀요.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그 적군사에서 내 스파이 하나 있어가지고 나한테 우군으로 지원 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채널, 그 다음에 대상. 이 전략을 누구한테 할 건지. 누구한테 뭐 사장님 사내 아니면 사회 아니면 뭐 대행사라면 뭐 20대 여성 30대 남성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현 상황 현 상황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좋고 아니면 경쟁사의 경쟁 현황도 괜찮죠. 그 다음 전략의 목적. 네? 그 다음 전략안을 할 때는 이렇게 3단으로 나눠서 쓰면 돼요. 종합 전략과 수직 전략과 수평 전략이라고. 여러분 이 수직하고 수평은 사내에서 쓰시고요. 제출할 때는 빼도 돼요. 왜냐하면 수평 수직 전략이 뭔지 모르니까. 수직 전략은 뭐예요? 여러분 전략을 해결할 수 있는 키 팩터나 여러분의 전략을 방해하는 키 팩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논증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요. 아, 이건 왜일까? 그 다음에 수평적 전략은 뭐냐?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야? 수직, 수평을 같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전략을 짤 때도. 그 다음 전략에 대한 설명과 근거. 설명 쓰시고요. 근거 쓰시고요. 당연히 근거에는 숫자 들어가는 게 좋죠. 그 다음 핵심 전략 키워드. 설명, 근거. 뭐 이게 웰빙이다. 아니면은 뭐예요? 또 아니면 뭐 노블레스다.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키워드를 쓰고 그거에 따른 또 근거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 쓰고 결제 라인 쓰면은 전략 비즈니스 스트라테직 브리프라는 게 하나 나와요. 요걸 가지고 쓰면은 사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원페이지 프로포설 활용의 5가지 노하우를 살펴보자. 패턴의 구성 항목을 언제나 응용하셔야 돼요. 타겟, 타이틀, 메인 아이디어, 리즌, 프루프, 하우, 액션. 기본 패턴이라면 응용 패턴으로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목, 개요, 방안, 대상, 조직 일정, 투자 비용, 예상 매출. 이렇게 해도 이렇게 패턴을 잡아도 별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7개로 좀 쓰라는 거예요. 7개 넘어가면 길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요약, 현황, 분석, 방안, 방안이, 비용, 인력. 이렇게 해도 돼요. 세 번째, why, what, whom, who, how, when, where, how much.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 패턴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네? 쓰는 게 아니라 이 패턴에 맞는 내용을 가져다 집어넣어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원페이지 프로포설이 금방 된다라는 거. 자, 어떻게? 타겟의 관점에 따라서. 두 번째, 원페이지 프로포설을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 활용을 하세요. 이렇게 원페이지 프로포설을 그냥 하지 말고 회의용, 보고용, 내부 교육용, 의견 제출용으로 쓰세요. 그리고 더 잘 쓰는 게 뭐냐? 사내용, 사외용으로 나눠서 써도 좋아요. 사내용은요, 뭐 이런 거 넣어주면 됐죠. 10개 이상 생각하시오. 이렇게 지침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지침을. 예? 사회에다 대한 거 그 부분을 지워야겠죠. 주석 처리한 걸. 전략 할 때 뭐예요? 전략 실행 방안 했을 때 아까 한 것처럼 수평적 전략, 수직적 전략, 아니면 쌍방향 전략 이렇게 가로를 넣어주면 그거에 맞게끔 사람들이 전략을 짜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출하는 당사자는 그걸 지우시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전략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전략의 지침을 주면은요. 자, 세 번째, 원페이지 프로포즈의 용도를 달리하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수직적 사고, 수평적 사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석 처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내부용에선. 자, 그 다음, 메모와 요약법은 원페이지 프로포즈의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이킥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패턴식으로, 쿼터백처럼 쓰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우리가 뒤에 또 뭐 배웠어요? 레터법. 그렇죠? 그 다음에 피라미드, 그 다음에 링, 그 다음에 맵 배웠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위로
세븐 핑거스를 배운 거예요. 세븐. 손가락 5개. 손가락 7개. 손가락 5개는 여기 있었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차근차근 알게 되면 원페이지 프로포절이 아주 쉽게 느껴져요. 논증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세요. 꾸준히. 논증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 논증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원페이지 프로포절을 아주 빨리 써요. 보통, 여러분, 시간 걸리는 게 뭐냐? 목적 쓰는데 시간 걸릴 것 같아요? 현황하고, 리즌하고, 프로프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현황은 뭐예요? 지금 what's going on이죠? 어떻게 돼가고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거 그냥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렇죠? 프루프는 뭐야? 그 인포메이션을 훨씬 구체적인 또 인포메이션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런 거 있죠? 기획서 쓰려고 할 때, 꼭 기획서 쓰려고 할 때만 조사하죠? 그러면 못 써요. 그리고 언제나 뭐예요? 정보조사에서 뭘 빠뜨려요. 여러분 분야에서는 꾸준히 조사를 해놓고 있는 게 좋아요. 꾸준히. 그리고요, 사설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꾸준히 패턴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패턴화 연습을 많이 해서 그게 이제 익숙해지죠? 그러면 그걸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패턴을. 기본 패턴을 자기가 넘어가서 이제 자기 응용 패턴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 패턴을 못 넘어가면 계속 그 패턴에 일단 원칙을 지키면서 계속 실력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원페이지 프로포설은 여러분 이런 것도 패턴이 있어요. 목표, 대상, SWOT, 컨셉, 기대효과, 일정, 투자, 예상 매출, 예상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타이틀, 개요, 목적, 시장 현황, SWOT도 어떻게 써요? SO, SW, TW, TO 이런 식으로 전략을 뽀개주면 되고 핵심 전략, 조직 구성, 일정, 예사, 마케팅 방안, 중장기 발전 방향. 여러분 원페이지 프로포절의 계단은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해서요?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고 해서요?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순서는 뭐예요? 중요도대로. 중요도? 뭔 중요도? 읽는 사람이 비중치를 두는 것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윗부분으로 놓으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윗부분으로 놓을 때 얘와 따라서라는 말이 같이 들어보면 훨씬 더 깨끗하게 떨어지죠. 자, 뭐 중견사원의 자기개발 세미나 참가 방안, 배경과 문제점, 문제점의 해결, 그 다음에 세미나의 내용, 비용, 대상자, 앞으로의 전망, 첨부 이렇게 써도 원페이지 프로포절이에요. 자, 이렇게 써도 되죠. 인사곡 이거는 아까 이거는 느렸었죠. 이거는 뭐예요? 내로로 썼죠. 문제점 애매하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가, 목적, 이거다. 개선안, 이거. 지금 여기선 프루프 같은 게 빠졌죠. 그래도 이것도 원페이지 프로포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하면 여기다 프루프도 해줘야겠죠. 프루프를 넣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프루프를 넣어주려고 하면은, 문제점, 여기죠. 그죠? 프루프는 여기서 어떤 걸 넣어줄 수 있을까요? 인사, 고가, 제도, 개선안에 프루프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 직원 내 불만이 많다라는 것이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프루프죠. 그죠? 둘째,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프루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첫째, 인사고가에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보려고 했더니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90%가 지금 안 좋다라고 이미 인지하고 있다. 또요? 그렇죠. 타사에서는 이 방식을 지금 10년 전에 썼었다. 그것도 프루프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쓰려고 할 때는 뭐예요? 언제나 무슨 문제점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를 써줘도 프루프죠. 인사제도에 따라서 그 리진에 따른 결과를 써줘도 프루프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봐라. 그때 그 사건이 왜 났는지. 이것도 프루프죠. 네. 그런 걸 써주면 요게 어떻게 돼요? 요 원페이지 프로포절이 훨씬 더 설득적이 돼요. 지금보다. 네? 그 방식을 여러분이 좀 응용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케팅 기획의 이해와 기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